네, 시장 전망과 어려운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만한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다시 낙폭을 좀 회복했지만 올해 들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2025년 들려서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쉽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관세 정책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시장 변동성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4월 8일 저점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하면서 5,500포인트 수준으로 다시 되돌렸는데요. S&P 500은 2월 19일 고점 이후 마이너스 19%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절반까지 회복한 수준으로 다시 반등시켰고요. 다시 한 10% 정도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직 시장에는 미국, 중국, 정부 수장들의 말에 변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달러 표지선언에 대한 의구심 등 우려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4월 중 단기 저점은 통과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낙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다면 이번 실적 시즌은 시장이 반등할 때 승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은 관세 영향을 감안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월 2일 관세 부과 이후 S&P 500 12개월 EPS 추정치는 1% 정도 하향했는데요. 다만 업종별로 보면은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유틸리티 등 기존에도 좋게 보던 섹터들은 오히려 상향되었습니다. 금 가격 때문에 오른 원자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주식들의 주가가 대부분은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이면서 시장 주도주인 M7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시장을 언더퍼폼한 반면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 장세에 아웃퍼폼을 했고 실적 발표를 한 주식들의 상승폭은 더욱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도 잘 챙겨보셔야겠는데요. 뉴욕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상승장을 좀 경험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하락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하고 있고 지금이 뉴욕 증시에 좀 진입하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보다는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서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 논란에 적응하면서 공급망 충격이 일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가계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축적된 초과 저축과 부채 비율 안정 덕분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준의 정책 대응 기대입니다. 올 들어서 6월 그리고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완화된 정책이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로 가기보다는 완만한 성장 둔화와 함께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달러는 완만한 U자형 경로를 그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감소 이 두 가지를 반영해 2, 3분기 초까지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은 한 1,400원 정도 중심에서 등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은 미국 투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확인할 게 좀 있어 보이지만 미국 경기 침체보다는 성장 둔화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아직 시장이 뭐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추세를 전환됐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강한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 변동성도 낮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배당 가치주 같은 주식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월배당 ETF 같은 상품은 매월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셔서 시장 방향성에 더 민감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강한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월배당 ETF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ETF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네, 일단 월배당 ETF 중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슈드, 네. 즉 이제 슈왑 US 디비던스 에쿼티 ETF, 미국 배당 ETF 중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장기 배당 이력을 갖춘 종목을 선별해하는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3.7%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분기 배당을 하고요. 포트폴리오에는 뭐 홈디포, 코카콜라 그리고 에브비 같은 우량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드는 일단 기술주 비중이 낮고 경기 방어적인 섹터 비중이 높아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배당을 성장시켜온 우량기업 100개로 구성된 만큼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슈드가 편입한 주요 기업들은 최근 5년간 배당금이 연평균 7에서 10%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 5.9%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 8년간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한 8.7% 정도 수준으로 S&P 500보다도 더욱 뛰어난 배당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배당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춘 ETF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가능한 ETF 슈드를 얘기를 해주셨고 국내 시장에는 비슷한 또 ETF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는 총 7개 네. 슈드형 상품이 이제 슈드와 동일한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 ETF들은 모두 동일하게 다우존스 US 디비전스 100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 즉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주 100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상품 종류로 보시게 되면은 패시브형이 6개, 액티브형이 하나입니다. 총 규모는 전체 약 4조 원 정도로 해외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뭐 S&P나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그리고 신한, 한투,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이런 ETF들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패시브 ETF들은 이제 운용 방식이나 성과는 다 비슷합니다. 이제 뭐 운용 보수는 대부분 0.01% 정도 수준이고 환을 해지를 하는지 혹은 TR 구조인지 토탈 리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품 특성이 이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도 사실 패시브 ETF들은 다 비슷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최근에는 반등하는 시장에서 S&P 500 대비해서는 약간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이익과 꾸준한 배당을 추구하는 가치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장기적인 테마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 주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배당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슈드 ETF에도 패시브형과 액티브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ETF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슈드를 선택하시는 데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된 진짜 슈드를 선택하시는 점,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패시브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상장된 액티브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차이점은 이제 배당 재원 측면인데요. 네. 슈드와 이제 국내 상장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중심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 활용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월배당을 제공하는데요. 패시브 ETF형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액티브 ETF는 연 6% 정도의 수준으로 배당금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목 구성인데요. 슈드와 국내 패시브형 ETF들은 배당 연속성과 재무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동일한 100종목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과 배당 성장은 기본으로 하되 성장주와 주도주 요인까지 고려해서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차이 덕분에 이 액티브 ETF는 시장 변화에 이제 따라서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배당과 성장성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액티브 ETF, 그러니까 편입한 종목들의 시세 차이까지 이제 배당으로 돌려준다라고도 봐야겠는데 그렇다면
패시브 대비해서 적극적인 운용이 뭐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액티브 ETF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액티브 포트폴리오, 고배당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BM 포트폴리오를 이제 유연하게 조종하는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50% 정도 하고요. 고배당과 비교 지수를 각각 25%씩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뭐 기업들의 배당이 몰려 있는 배당 시즌에는 고배당 포트폴리오 비중을 70%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비중을 70% 이상까지 확대를 하면서 초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성장성과 트렌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네. 고배당 포트폴리오와 비교 지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서 시장 방어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액티브 운영 전략을 통해서 성과와 고배당 그리고 시장과 비슷한 흐름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운용되는 만큼 미국 월배당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액티브 ETF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